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엇갈렸습니다. 기술주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내린 27,896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2% 하락했습니다. 3,37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11,042선에 마감했습니다. 실업 지표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은 불확실한데요. 경기 회복 관련주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한데요. 먼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개선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 3천 건으로 직전 발표치보다 22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주 폭증한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 호조에 이어서 실업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요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제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부양책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회복 관련주도 고전했습니다. 시스코가 폭락했는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11.19% 급락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상승해줬는데요. 애플과 넷플릭스는 1%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4% 넘게 뛰었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을 끌어올릴 이렇다 할 뉴스가 없으면 S&P의 사상 최고치 돌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런홍빈 상무부 부장 조리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적 차별적 조치들을 멈추고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반면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더 광범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과 위챗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운영하도록 하면 홍콩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홍콩 시장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면 백신 관련 국제협력체의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탓에 전 세계가 한 달에 4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르 여수스 사무총장은 세계는 팬데믹의 단기적 여파에 대처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면서 주요 20개 나라만 재정 부양에 10조 달러 이상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총 대응에 지출한 비용의 3배 반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미래 관계 합의를 9월 안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유럽 담당 총리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9월 중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한 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교역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 혜택을 누리던 양측 사이에 갑자기 무역 장벽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어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국내 시장에 도입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 꾸준히 지적돼온 불평등한 접근성과 불법 무차익 공매도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나뉘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7월 수출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94.59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수입 물가 지수도 100.30으로 전월 대비 0.9% 내림세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 불확실성에 하락했습니다. 0.21% 내린 93달러 24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리며 1183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발간합니다. 이 그린북은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요. 정부의 경기 인식과 전망이 담깁니다. 직전 발표에서는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은 높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 3사는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신제품 사전 개통을 실시합니다. 국내 정식 출시일은 오는 21일인데요. 이번 개통은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각각 오후 9시 30분과 10시 15분에 발표되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 소비 경기와 더불어 경기 전반을 설명해 줍니다. 산업 생산은 경기 순환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오늘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대형 택배사들이 오늘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했습니다. 배송은 오는 17일부터 다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매 유통과 종합 물류 업종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